2023년 한 상담소에 찾아온 한 여성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이 같은 직장 동료와 불륜 관계를 맺었고 이혼 후 그 동료와 재혼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재혼한 남편이 같은 직장의 또 다른 여성과 다시 불륜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3명의 여성을 힘들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륜의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였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이혼 사유 중 배우자 부정행위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분석해보면 불륜은 특정 계층이나 연령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불륜이 발생하는 장소와 방식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술자리나 모임에서 시작되던 불륜이 이제는 일상의 모든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불륜이 시작되는 장소에 뚜렷한 패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불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직장, 동호회, 온라인 모임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장소의 공통점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불륜이 발생하는 장소와 그 이면에 숨겨진 심리,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경고 신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 1위는 단연 직장입니다. 같은 부서든 다른 부서든 업무상 만나는 거래처든 상관없이 직장은 불륜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직의 경우 외근을 나가는 곳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 단골 손님이나 옆 가게 주인과 관계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왜 직장에서 불륜이 많이 발생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냅니다. 가족보다 동료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직장에서의 불륜은 단순히 시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업무를 함께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형성되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면서 정서적 유대감이 생깁니다. 특히 야근이나 회식 자리에서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한 상담 사례를 보면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두 사람이 밤늦게까지 함께 작업하면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적인 대화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배우자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한 남성이 같은 직장에서 여러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남성은 처음 불륜으로 이혼하고 불륜 상대와 재혼했지만 같은 직장의 또 다른 여성과 다시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재혼한 아내가 이 사실을 알고 직장에서 3번째 여성을 비난했지만 오히려 직장 동료들은 재혼한 아내를 더 비난했습니다. 자신도 불륜으로 결혼했으면서 남편의 또 다른 불륜을 막으려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적게 비난받은 사람은 3번째 여성이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불륜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문제라는 점입니다. 불륜이 2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동호회입니다. 특히 운동 동호회에서 불륜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함께 땀을 흘리고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허용되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테니스, 러닝, 스쿼시 동호회에서 불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골프 동호회에서 많이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다소 감소한 추세입니다. 동호회의 특성상 주말이나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고 운동 후 식사나 음주를 함께하면서 친밀감이 형성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운동 코치와의 불륜 사례입니다. 한 코치는 오전, 오후, 저녁 타임에 각각 다른 불륜 상대가 있었습니다. 서로는 상대의 존재를 몰랐지만 전체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치면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중 한 여성이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불륜 관계를 모두 폭로하겠다며 코치의 배우자에게 알렸습니다. 이런 경우 자폭하는 사람들의 심리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불륜 상대가 배우자와 곧 이혼할 것이라는 말을 믿고 그 타이밍을 앞당기려 한 것입니다. 불륜 상대는 종종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고 배우자와는 사이가 좋지 않아 곧 이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혼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자폭한 사람은 결국 버림받고 위자료 소송까지 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한 상담 사례를 보면 자폭한 여성은 불륜 상대 남성이 정말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남성은 아내와의 관계가 좋지 않고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이혼 계획이 없었습니다. 여성이 남성의 아내에게 관계를 폭로하자 남성은 바로 태도를 바꿔 여성을 비난했고 여성은 위자료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불륜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다양한 온라인 모임입니다. 온라인 모임의 형태는 시대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픈 채팅방이 주류였지만 이것이 널리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블라인드 같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서 쪽지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중고거래 어플의 지역 모임 기능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경우 불륜을 지속하는 메시지 매체도 만난 곳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만났다면 라인을 사용하고 오픈 채팅방에서 만났다면 카카오톡을 사용합니다. 중고거래 어플에서 만난 경우에는 들키지 않기 위해 거래를 가장한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실제로 한 부부의 경우 남편이 중고거래 어플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처럼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아내가 이상함을 느껴 확인해보니 불륜 상대와 만남 약속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불륜이 발생하는 장소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점은 이런 장소나 직업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지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친밀감을 형성하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에 불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 코치들이 모두 불륜을 저지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객과 1대1로 시간을 보내고 운동을 가르치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환경을 고려할 때 배우자에 대한 배려가 중요합니다. 결혼한 사람이라면 굳이 이성 코치에게 운동을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세상에는 많은 코치가 있고 동성 코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성 코치에게 운동을 배우면서 스킨십을 하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을 리 없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의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를 위한 배려입니다. 한쪽이 선을 지키면 다른 쪽도 선을 지키지만 한쪽이 선을 넘으면 다른 쪽도 쉽게 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불륜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람이 인간의 본능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끌리는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이런 본능을 제어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결혼 후에도 무수히 많은 유혹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때마다 본능과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불륜을 저지르는 심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사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한 분석입니다. 공통적으로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인정받고 싶어하는 지점이 다릅니다. 여성의 경우 외모나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결혼하고 출산한 후 육아에 지치면서 배우자로부터 예전만큼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밖에서 만난 누군가가 당신은 정말 예쁘다, 매력적이라고 말하면 그 말에 빠져들게 됩니다. 남성의 경우 자신의 능력과 성취에 대한 인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는 부장이나 임원으로 높은 직급에 있어서 지시하면 모두가 따르고 업무 성과를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면 아내가 이것저것 지시하고 자신의 성취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이때 회사의 젊은 여직원이 부장님 정말 멋있어요, 존경스러워요 라고 말하면 그 여직원이 자신을 진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아내는 단지 돈을 벌어다 주는 ATM으로만 생각한다고 느끼면서 불륜으로 빠져듭니다. 불륜 상대로 본능적으로 끌리는 유형도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자신의 말을 경청해주고 리액션이 좋은 남성에게 끌립니다. 같은 이야기를 해도 배우자는 무관심하게 듣거나 스마트폰만 보는데 불륜 상대는 맞아요, 당신 말이 정말 맞아요 라고 긍정해주면 그 사람에게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외모가 빼어나지 않아도 목소리가 좋은 남성에게 여성들이 많이 끌립니다. 불륜 관계는 조심스럽게 만나야 하고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만나는 것보다 전화로 대화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에서 증거로 제출된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목소리가 정말 좋은 남성들이 많습니다. 차분하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목소리는 그 자체로 큰 매력이 됩니다. 반대로 남성의 경우 자신을 칭찬해주고 긍정적으로 평가해주는 여성에게 끌립니다.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존경한다고 말하는 여성을 배우자보다 더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불륜이 많이 발생하는 직업도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바람을 핀다는 의미가 아니라 직업의 특성상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입니다. 운동 강사, 영업직, 서비스업 종사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불특정 다수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형성할 기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단골 손님과 친해지면서 관계가 시작될 수 있고, 영업직이라면 거래처 담당자와 자주 만나면서 관계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꼭 바람을 많이 피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돈을 많이 벌지만 사무실에만 있고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는 직업은 불륜 가능성이 낮습니다. 반대로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은 불륜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직업 특성상 스킨십이 허용되는 직업입니다. 운동 강사가 대표적입니다. 운동을 가르치면서 자세를 교정해주고 신체 접촉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일반적인 만남에서는 스킨십이 조심스럽지만 이런 직업에서는 스킨십이 업무의 일부이기 때문에 경계가 흐려지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 정기적으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환경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고 한 번 만날 때마다 한두 시간씩 함께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이 생깁니다. 운동을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에서 시작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어느새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겹치는 직업일수록 불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 사전 징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자의 촉, 남자의 촉입니다. 배우자라면 상대방의 평소 패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그것은 높은 확률로 맞습니다. 실제로 불륜이 가장 많이 발각되는 시기는 불륜이 시작되고 3개월 이내입니다. 왜냐하면 숨기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니 기분이 좋아지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평소에 펑퍼짐한 옷만 입던 사람이 갑자기 꾸미기 시작하거나 주말 출근을 싫어하던 사람이 기분 좋게 출근한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항상 들고 다니거나 화장실에 갈 때도 스마트폰을 가져가거나 스마트폰 화면을 배우자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한다면 의심스러운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런 느낌이 들었다고 해서 바로 당신 바람 피우냐고 따져서는 안 됩니다. 증거를 잡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들 때는 일단 침착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온 많은 의뢰인들이 이 과정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당장 따져 묻고 싶지만 참아야 합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나중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행동 패턴을 기록하고 수상한 점들을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와 대화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서로 알고 있는 사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관계를 정리하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륜을 하는 사람은
이미 이성적 판단 능력이 흐려진 상태입니다. 사랑에 빠졌거나 현실을 외면하고 있거나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진지한 대화가 소용없습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불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누구에게나 유혹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절대 바람 피우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도 적절한 환경과 유혹이 주어지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한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여성이라면 아내가 여전히 예쁘고 매력적이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남성이라면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위해 노력한다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작은 관심과 표현이 불륜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동시에 자신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이성과 둘만의 시간을 자주 보내지 않고 사적인 고민을 깊이 나누지 않고 스킨십을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굳이 이성 코치에게 운동을 배울 필요가 없다면 동성 코치를 선택하고 이성과 단둘이 술을 마시는 자리를 만들지 않고 배우자 몰래 이성과 연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불륜은 한순간의 선택으로 시작되지만 그 결과는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가정이 깨지고 아이들이 상처받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합니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도 결국 행복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설레고 즐거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죄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들킬까봐 노심초사하고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스스로도 지쳐갑니다. 불륜으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 해도 그 관계에는 항상 불신의 그림자가 따라다닙니다. 앞서 이야기한 사례처럼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번 불륜을 저질렀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같은 패턴을 반복하면서 여러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심각한 인격적 결함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런 선택은 결국 자신의 삶도 파괴하게 됩니다. 불륜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배우자와의 관계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익숙해지고 권태기가 오더라도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데이트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관계를 신선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외롭지 않도록,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그것이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불륜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누구나 예방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경각심을 가지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불륜이 발생하는 장소와 심리, 그리고 경고 신호들을 기억한다면 소중한 관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불륜에 대한 이야기는 남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